그동안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배신감을 호소하며 여러 폭로들을 이어왔었습니다. 어떤 폭로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엘리베이터 CCTV 피하기 위해서 정진상 집 5층까지 계단을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숨겨서 전달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2개 사서 3천만 원 넣고 다시 과자 봉지로 가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자택 구조를 직접 그려서 설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왼쪽이 거실이었고 맞은편 화장실이 있었고 소파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로를 이어왔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재판에서는 정진상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고함도 치고요. 끝끝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왜 그랬던 것 같습니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10수년간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정진상 전 실장하고. 네. 자, 그런데 정진상 전 실장 측과 실장 측 변호인이 네. 사실은 아주 상세한 그런 것들을 물고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 보면 뭐 봉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비닐봉지, 그러면 비닐봉지가 무슨 색깔이냐 이런 것까지 질문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거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진술로서 넘어가면 되는데, 네.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10수년간의 그 어떤 관계, 네. 뭐 이런 게 중요하지, 그날 돈을 넣은 비닐봉지의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표현할 방법이 기억은 안 나고 뭐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감정이 북받쳤던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 재판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눈물 자체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어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기는 진실인데 자기의 진실이 왜곡되게, 특히 이제 변호인이 반대심을 통해서 네. 자기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이제 호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분노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의 감정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무죄를 다툰 사건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정진상 씨의 유죄 무죄가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 돈을 줬고 집안 구조가 어떻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네. 뭐 그 비닐봉지에 담았었는데 그게 검정색이냐 하얀색이었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네. 그 검정색이었는지 하얀색인 것 같기도 하면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니 왜 그때 돈을 주고 집안 구조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느냐. 이거 거짓말하고 검찰의 회유에서 온 게 아니냐. 본인은 이제 검찰의 회유가 아니고 자기가 정말 진정성 있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곡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의 감정이 일종의 눈물로 표현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진술이 정말로 진실하게 네.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려고 하면 사실 이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약간의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그 심정적인 부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답답할 거예요. 재판부 자체가 유동규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씨의 집에 가서 디테일하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왜 줬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근데 돈을 왜 줬는지를 밝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친분에서 줬는지 어떤 대가성으로 줬는지 정치적 동지여서 줬는지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엔 재판부에 막히다 보니 제가 그냥 추측컨대는 이게 답답한 거죠. 본인의 진술이 어떤 경위에서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 재판부가 계속 추궁하는데 본인의 진술 자체를 재판부가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눈물이라면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결국에는 이게 도움이 될지 실이 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 의구심이 있단 말은 맞지 않아요. 당연히 유죄 무죄를 다툰 사건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런 건데 아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피고인측에서는 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느냐? 그건 대부분의 모든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당연히 물어보고 그 부분 사실을 확정하고 신빙성 의무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몇 가지 뭐 좀 애매한 부분을 물었다고 해서 재판부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 이거에 대해서 그 증인이 네. 굉장히 뭐 가슴이 답답하고 뭐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이걸 읽어드려야겠어요. 기사에서 재판 과정을 쓴 건데 재판부가 유동규 씨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한 게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 부장 판사가 돈을 왜 줬는지 답을 못하고 흐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태도를. 그다음에 보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내가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거 오락가락 한다는 거를 재판장이 유동규 씨에게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런 의미에서 답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뭐 없는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잠깐 짚어봤는데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감정이 복받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유 전 본부장 사실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때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신변보호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예. 좀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좀 사생활 보호도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식의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무거운 몸을 두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형제도 그러니까. 자, 반면에 보석으로 석방되고 첫 재판을 받았던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였고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의 고함과 눈물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자, 어제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보석 후의 첫 공판인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인서 씨랑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 시장이 가짜라는 점인데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최 의원님, 저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덜렁덜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치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약간은 그런 앞에 부분의 스타일이고 약간 덜렁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의리 같은 거 중시하는 네. 이런 스타일이고 정진상 전 실장은 굉장히 치밀하고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으로 저희가 분석이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 법정에서 저는 다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은 변호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억을 허물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걸 저는 충분히 예측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표정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정진상 전 실장 같은 어떤 치밀한 계획 아래 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평상시 정진상 전 실장의 여러 가지 그 업무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런 거 평론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정진상 전 실장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대응한다 하는 거를 웬만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법정에서도 정진상 전 실장이 평온한 게 아니고 치밀하게 이런 사실을 다 계산하고 있었다. 어떤 반응이 나올 것까지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평온하게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정진상 전 실장의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